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 식습관 개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아하시는 간식류 중에 고구마 있죠. 군고구마 정말 맛있죠. 그리고 찐 고구마,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당뇨 전 단계인지 알 수 있는 방법, 또는 당뇨병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증상으로 기대하시고 계실 텐데요. 정확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을 재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혈당계 아직도 안 갖고 계십니까? 각 가정에 혈당계 하나씩은 반드시 구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뇨병이 몇 살 때부터 생기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무려 1살 미만에서도 당뇨가 생깁니다. 아이들의 당뇨 발병 추세를 보면 0세부터 조금씩 증가하다가 확 증가하는 때가 있어요. 이 병복점이라고 하죠. 그때가 몇 살이냐면 10살입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혈당은 어쩌다가 한 번씩은 꼭 재셔야 돼요. 저는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식사 후에 혈당을 반드시 한 번씩 재셔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대예요. 그래야 당뇨를 빠르게 예방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혈당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 혈당과 당뇨병이 혈당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 사이가 바로 당뇨 전 단계겠죠. 당뇨병으로 가기 전 단계. 정상은 아닌데 병도 아닌 상황입니다. 공복혈당 기준으로는 125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혈당이 공복혈당에 나왔다 그럼 당뇨 전 단계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식후 2시간 혈당 기준으로는 정상이 140이거든요. 당뇨병은 200입니다. 그래서 140에서 200 사이에 혈당이 나왔다 그러면 당뇨 전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 있을 때는 완치도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빨리 내 당을 정상화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방법 찾으셔야 됩니다.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 저는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식습관 개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간식류 중에 고구마 있죠. 고구마 좋습니다. 고구마가 껍질째 드시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식이섬유 먹기 위해서 고구마 드시는 건데 껍질 빼고 드시면 소 없는 찐빵 드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장 건강에 좋고요. 그리고 칼륨 성분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항상 짝을 이뤄서 몸에 작용하는 성분인데요. 한국인의 식단에서 이 고구마가 좋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인 식단이 소금이 많은 식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륨이 많이 섭취가 되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소금 섭취량이 많은 식단을 유지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고구마를 즐겨 드시는 것이 몸 건강 유지하시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이어트 한 때에도 고구마를 많이 드시게 되는데 그때 고구마를 드시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나트륨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음식물에 분해된 영양분이 섭취되는 곳은 바로 소장입니다. 근데 포도당 분자가 소장에서 흡수될 때는 나트륨 분자가 꼭 하나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장 안에 나트륨, 소금기가 없으면 포도당, 영양분이 장 내로 흡수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우라만 체격의 검은색 피부를 가지신 운동하시는 헬스 트레이너 분 계시잖아요. 그분의 다이어트 비법이 바로 소금, 저염식, 무염식을 시키는 게 다이어트 비법이었어요. 김치도 못 먹게 합니다. 된장? 말도 못하죠. 소금도 못 먹게 하는 그런 식이요법으로 살을 뺄 수 있다라고 하신 분이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소금이 없으면 내가 먹은 탄수화물류가 흡수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나트륨을 배출시킬 수 있는 성분이 뭐라고요? 칼륨이죠.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고구마입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드시면 내 몸속에 나트륨 배출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이 쉽게 장 내로 흡수되지 않아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이유로 당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당뇨, 혈당을 예방하거나 혈당 치료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고구마를 그러면 이거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실 텐데 이런 방법으로 고구마를 드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구마 하면 생각나는 그 형태가 있잖아요. 김이 모락모락 본체에서 껍질이 살짝 들떠서 이렇게 벗겨내는 군고구마. 군고구마 정말 맛있죠. 맛있는 거 저도 알죠. 그리고 찐 고구마, 김이 모락모락 많은
끓는 냄비에 뚜껑 열어서 젓가락 푹 찔러서 다 익었네 하고 주시던 우리 어머님의 그 찐고구마.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드시는 방법이었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생고구마를 드시는 방법입니다. 생고구마를 드시면 뭐가 좋으냐? 혈당을 잡는 데 좋습니다. 한마디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게 고구마를 섭취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보통의 생식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점이 바로 이 생고구마에도 적용이 됩니다. 생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이점이 있어서 생식을 하시느냐? 음식의 영양소들이 분해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생식을 하시게 되면. 익혀서 드시게 되면 분해 속도가 빨라요. 내가 음식물의 영양소가 빨리 들어오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당뇨 환자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영양소가 천천히 들어오다가 남는 영양소는 그냥 대변으로 빠져나가길 원하는 게 이분들의 건강 상태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생고구마를 드시는 게 찐고구마나 공고구마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고구마를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생고구마를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흙이 좀 있으시면 깨물 때 이가 아플 수가 있어요. 가끔 저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칫솔로 막 깨끗하게 닦은 뒤에 그대로 껍질째 잘라서 장에 찍어 먹습니다. 여기서 장이라고 하면 제가 좋아하는 마요네즈에 찍어 먹는 걸 가장 좋아하고요. 간장에 찍어 먹어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꿀에 찍어 먹거나 이러셔서는 안 되고요. 이걸 요리로 만들어서 드실 수 도 있는데 저는 생고구마 채를 썰어서 양념을 해서 무침 만들어서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보통 겉절이에 하는 양념 있잖아요. 고춧가루 넣고 마늘 넣고 파도 넣으셔도 되고 거기에 소금 넣고 액젓 약간 넣어서 김치 양념 만들어서 생고구마를 채 썰어서 같이 버무려서 드셔보시면 이것도 특색이 있는 반찬으로 아주 드실 수만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한 요리로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방법은 쉐이크 만들어서 드시는 방법 괜찮습니다. 고구마 라떼라는 음료 혹시 맛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느낌대로 드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고구마, 익힌 고구마를 넣어서 나오는 맛이긴 한데 생고구마를 우유와 함께 갈아서 또는 두유와 함께 갈아서 드시는 방법. 약간은 아삭하게 씹히는 맛들이 좀 있거든요. 씹히는 맛은 우유와 인삼을 갈아서 먹을 때 살짝 씹히는 그 식감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맛은 다르지만. 그래서 식감도 나쁘지 않아서 저는 생고구마를 갈아서 드시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고구마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계세요. 뭐 생고구마 먹으라면서 생고구마를 먹는데도 주의해야 되나? 예, 주의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콩팥이 많이 안 좋아지신 분들은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섭취가 되면 콩팥이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칼륨이 풍부한 채소가 바로 고구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칼륨이 많은 고구마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드실 때 소량 드실 수밖에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구마는 이거랑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바나나랑 같이 드시는 분들 계세요. 고구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풍부하고 또 바나나 부드러워서 바나나와 고구마의 조합으로 한 끼를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다이어트 분들을 가끔 보게 되거든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나는 GI 지수가 높은 편에 속하고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데 바나나를 드신다는 건 피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고구마만 있어도 충분한데 거기에 바나나 곁들여서 드시지 마시고요. 고구마하고 감자의 궁합도 썩 좋은 궁합은 아닙니다. 감자도 녹말, 전분이 너무 많은 식품이기 때문에 고구마는 생으로 드시면서 감자는 익혀서 드신다? 그럼 고구마를 생으로 드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마 생으로 드시는 경우에 익힌 감자 내지 바나나 이런 과일들하고 같이 드시지는 마시고요. 감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감자도 여러분 생으로 드실 수 있는 거 기억해 주셔요. 고구마 생으로도 먹잖아요. 감자도 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감자 생으로 드시면 참 좋은 분들이 있는데 위험 있는 환자분들 감자 생으로 즙을 내서도 마십니다. 감자가 익혀서 드시면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음식이지만 생으로 드시면 위에 있는 열을 내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기억하셔서 감자도 생으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생으로 드시는 방법 살짝 간을 해서 무쳐서 드셔도
괜찮은데요. 저는 감자를 아주 살짝 팬에 살짝 구워서 먹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감자를 살짝 구워서 씹어보면요, 익힌 감자의 풍미는 나면서 아삭한 느낌이 나요. 익힌 감자의 풍미가 나네. 그래서 풍미가 조금 다르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라 감자를 살짝 구워서 먹는 방법, 이 방법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구마랑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찰떡궁합이라고 할 수 있는 김치입니다. 물김치랑 드셔도 아주 맛있죠. 군고구마 드실 때 목임에서 그때 떠오르는 게 김치, 물김치인데 생고구마 드실 때도 물김치나 김치 같이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그 이유가 좀 짜게 드시는 음식에 궁합이 맞는 게 고구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칼륨 성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치 드실 때 이 고구마를 같이 드시는 게 궁합이 딱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관계 때문에 그렇고요. 김치뿐만이 아니라 짠 음식에는 고구마를 곁들여서 드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고구마랑 같이 드시면 좋은 음식, 바로 치즈입니다. 여러분, 치즈가 이게 무슨 성분으로 되어 있을까요? 탄수화물인가요? 아니죠. 단백질과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생고구마는요? 생고구마에는 지방이 있을까요? 아주 소량이 있겠죠. 그리고 단백질은요? 아주 소량이 있겠죠.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치즈에 없는 식이섬유 탄수화물은 생고구마가 가지고 있고, 생고구마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단백질과 지방은 치즈가 가지고 있고 해서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3대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될 수 있는 궁합입니다. 그래서 치즈와 생고구마의 궁합 괜찮고, 짠 음식, 특히 김치와의 궁합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구마를 생고구마, 찐고구마, 군고구마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두고 혈당을 올리는 속도를 비교해보면 어느 게 가장 높게 나오냐면 군고구마가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 다음이 찐고구마, 가장 낮게 나오는 것이 생고구마겠죠. 눈치채셨나요? 바로 조리 온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군고구마가 가장 높은 온도에서 조리가 되겠죠. 숯불로 굽거나 아니면 불 직접 가열해서 굽게 되니까요. 근데 찐고구마는 가열 온도가 100도를 넘을 수가 없죠. 예, 물로 끓여서 하니까. 그래서 군 고구마가 고온에서 조리되었기 때문에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요. 또 고온에서 조리되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당화 종말 산물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당분과 단백질이 서로 만나서 고온에서 결합돼서 생긴 독소거든요. 이 독소가 있게 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포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요인이라 당뇨 환자분들도 안 좋고, 각종 성인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만약에 건강을 좀 지켜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군고구마는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찐고구마는 군고구마보다 저온에서, 상대적으로 저온에서 조리되었기 때문에 군고구마보다는 혈당 올리는 속도가 낮지만, 그래도 고구마를 드실 때 생고구마를 제가 계속 추천드리는 이유는 생고구마는 정말 혈당 올리는 속도가 늦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찐고구마 먹어볼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보내드린 대로 생고구마 즐겨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고구마하고 감자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탄수화물 음식이 있죠. 바로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정말 좋아합니다. 옥수수 캔 여러분 안 좋아하십니까? 캔 딱 따서 옥수수 막 스푼으로 퍼먹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맛이 아직도 나네요. 전 국물까지 다 들이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안 먹습니다. 먹더라도 뭐 한 스푼 정도 먹을까? 옥수수 콘 샐러드도 있잖아요. 눈에 막 아른거리는데요. 옥수수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주의하셔야 될 음식 중에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당뇨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는 흔하게 접하게 된, 내가 흔하게 먹어왔던 탄수화물에 대한 거부 반응이 당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밥심으로 살았던 한국인의 당뇨가 생기면 제일 먼저 멀리해야 될 게 흰밥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밥만 먹었는데 왜 옥수수를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지? 알게 모르게 옥수수를 이미 많이 섭취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각종 가공식품에 이렇게 보면요, 옥수수 전분 안 들어간 거 찾기가 힘들어요. 가장 싼 전분의 종류 중에 하나가 옥수수 전분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옥수수를 너무 많이 드셨다, 그래서 옥수수를 드셨을 때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분들이 많다. 한마디로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 중에서 옥수수 제일 먼저, 그리고 그 다음 감자 좀 멀리 하시고, 그 다음 고구마, 고구마는 생고구마로 드시면 안전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고구마 드시는 것이 혈당 조절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쿠킹 클래스 하면서 생고구마하고 같이 쌍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어서 이거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으로 먹어도 맛있는 것 중에 고구마와 같이 밤이 있습니다. 생고구마와 생밤 꼭 기억하셔서 익힌 밤, 군밤, 찐밤 드시지 마시고요. 밤도 생으로, 고구마도 생으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